Great Character, 위대한 품성, 에릭 리델, 에릭 헨리 리델, 1902, 1945. 선생님, 사과의 중심 인물은 에릭 리델, 에릭 헨리 리델, 1902년에서 1945년입니다. 이 과의 주제는 Great Character, 위대한 품성입니다. 이 수업은 인물 정보를 많이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이 인물의 결정적 선택을 통해 자기 삶의 방향을 다시 보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과에서 선생님이 붙잡을 핵심은 대가를 알면서도 원칙을 선택하는 품성입니다. 품성은 보상받을 때보다 손해를 볼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에릭 리델이 1924년 파리올림픽 100m 출전을 거부한 것은 세상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예선 일정이 일요일임을 배에서 신문을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출전 거부를 선언하자 영국 올림픽위원회는 왕세자 에드워드를 직접 보내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압박을 가했지만 리델은 주일은 제 것이 아닙니다. 라는 한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품성은 쉬운 상황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걸려 있을 때, 외부의 모든 압박이 한 방향으로 밀려올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리델은 주종목이 아닌 400m로 전환했습니다. 전문 훈련 없이 세계 신기록인 47.6초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경기 전 마사지사가 전해준 쪽지에는 사무엘상 2:30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그러나 이 이야기를 올림픽 장면에서 끝내는 것은 리델을 반쪽만 보는 것입니다. 1924년 이후 그는 중국으로 돌아가 선교사와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일본의 중국 침공 이후 적군 억류 수용소에 갇혔고 그 안에서도 수감자들의 체육 활동을 조직하고 아픈 이들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여러 번의 송환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달할 때 중요한 것은 사건을 빠르게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압박과 한계 속에 있었는지를 학생들이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위인을 너무 빨리 영웅으로 만나면 자기 삶과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람도 실제로 두렵고 어렵고 흔들리는 상황 안에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인물의 선택을 선명하게 잡아주십시오. 학생들은 먼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이 행동을 바꾸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런 뒤 나라 전체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포기하고 원칙을 선택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수업은 품성이 단일 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일생에 걸친 일관성임을 보여줍니다. 이과의 학습 목표도 결국 여기에 연결됩니다. 원칙, 외부 보상과 무관하게 지키는 가치과 상, 외부의 성취 보상의 차이를 리델의 구체적 선택을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리델이 위대한 품성을 드러낸 구체적 선택, 최소 2가지를 찾고 각 선택의 실제 대가를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개인 가치 3가지를 말하고 각각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시험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 시나리오를 묘사할 수 있다. 원칙에 기반한 리더십이 재능에 기반한 성취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더 깊은 존경을 얻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 사람은 대단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보게 해야 합니다. 선택이 보이면 가치가 보이고 가치가 보이면 학생도 자신의 선택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배워야 할 첫 번째 내용은 그레잇이 단순한 감정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점입니다. 이 인물은 말로만 좋은 가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함, 손해, 두려움, 실패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그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수업 중에는 너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라는 질문을 꼭 던져야 합니다. 이 질문은 학생을 시험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2번째 내용은 이 가치가 학생들의 일상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질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를 가져올 때 원칙과 이익 중 무엇을 택하는 것이 성숙한 판단일까요? 리델에게 손해는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나라의 명예, 수년간의 훈련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해가 크다고 해서 원칙을 접는 것과 손해를 알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것의 차이가 바로 성격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질문. 리델의 선택이 단순한 고집이 아닌 품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집은 이유 없이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품성은 분명한 가치에서 나와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리델은 올림픽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수용소에서도 같은 원칙으로 살았습니다. 일관성이 품성을 고집과 구분합니다. 세 번째 질문. 내 삶에서 타협 없이 지키고 싶은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 의향이 있나요? 이 질문은 가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행동의 간극을 솔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말로는 정직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 한 번도 정직 때문에 손해를 본 적 없다면 그것은 아직 진짜 가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단순 지식 확인이 아니라 삶의 적용을 열어줍니다. 학생들이 거창한 답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은 적용은 작고 구체적입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미뤄둔 일을 5분 시작하는 것, 불편한 책임을 피하지 않는 것, 상처 앞에서 복수 대신 다른 반응을 선택하는 것처럼 실제 행동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말씀 연결은 억지로 붙이지 말고 인물의 삶이 보여주는 방향을 성경의 렌즈로 다시 해석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과의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입니다. 이 말씀을 사용할 때는 학생들에게 성경이 이 인물의 성공을 보장했다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 묻게 하십시오. 신앙적 적용은 부담을 주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초대가 되어야 합니다. 마무리는 반드시 한 문장과 한 행동으로 정리하십시오. 이과의 판서 문장은 품성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문장을 학생들이 따라 적게 한 뒤 자기 삶에 맞는 마이 디시전을 쓰게 하십시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저녁 8시에 10분 동안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혼자 있는 친구에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처럼 시간, 대상, 행동이 들어가야 합니다. 선생님의 역할은 학생에게 큰 결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작은 첫걸음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